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런 분들은 테슬라를 사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테슬라는 그냥 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 뭐 좋은 차 없을까? 나 이 차 그냥 사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고 이 차를 테슬라를 구입하셔서 힘드신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리고 금방 적응을 못하시고 파시는 분들도 여러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테슬라에 적응을 못하시고 떠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일단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테슬라를 사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차량 익스테리어에 예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차나 엄청난 부품, 유격들, 조립 마감이 미흡한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악한 걸 떠나서 이게 완성품이라고? 라고 느낄 정도의 마감이니까요. 이게 정말 많이 얘기가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이미 타고 계신 유저분들이나 아니면 테슬라를 되게 자주 보신, 자주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에 국한해서 지겨운 얘기지, 제 주변에 제가 테슬라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볼 때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면서요. 기존의 BMW, 벤츠, 아우디 혹은 현대에서도 하이엔드급 제네시스 라인들이라든지 볼보 이런 차들을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테슬라를 구입하셨을 때 상당 부분 초반에 이 제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건 역시 익숙해지면 괜찮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아직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론티어 정신 혹은 얼리 어댑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아이스테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PMP를 만들던 회사였죠. 그때는 스마트폰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없었어요. 3.5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에 음악, 영화 재생 이런 것들이 되는 작은 스마트 기기였어요. 심지어 터치도 됐어요. 조악한 해상도였어요. 640-480이었나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었을 때였습니다. 그걸 제가 얼리버드로 구입을 해서 온갖 고생은 다 하면서 그 기계를 즐겼어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기계가 뻗어갖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토요일날 제가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습니다. 개발자분이. 그래서 하소연을 막 했더니 그 회사 직원이 토요일날 밤에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집 앞으로 달려와가지고 수정된 펌웨어를 던져주면서 이거면 될 거라고 막 그러면서 같이 그 회사와 커가는 긴밀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이리버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MP3로 되게 유명한 회사였는데 그 아이리버라는 회사도 되게 비슷한 이런 느낌에 대응을 해줬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그랬죠. 2000년대 초반이었고 그랬으니까요. 테슬라가 똑같이 저런 IT 기업들과 비슷한 맥락의 업데이트가 자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로 유저들에게 행복감을 전달해주기도 하지만 제가 이번에 겪은 안전에 관련된 안타까운 업데이트들이 생기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양날의 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는 회사들보다 낫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다음 버전이 안정화되길 바라며 그냥 타셔야 돼요. 물론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여 스트레스가 하늘 끝을 찔러도 우리나라에서는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프리몬트에 있는 개발자들의 손에서 그 데이터가 나와야만 내가 한국에서 타는 차량에 그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테슬라를 사랑하며 테슬라와 동화되는 얼리 어댑터 정신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살짝 비꼬고 있기도 하지만 진짜 리얼 팩트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매우 안타깝지만 진짜예요. 진짜니까 조금은 이 차량을 타시면서 릴렉스 하면서 타셔야 됩니다. 만약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지만 문제가 있으면 그 기능은 문제가 있는 기능이니 쓰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본사에서 고지 따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한 차량이에요. 덕분에 유저들끼리 매우 돈독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유저들끼리 음해하기도 하는 건 덤이지만요. 슬픈 현실입니다. 누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저에게 잘못된 업데이트와 문제가 되는 일을 제기한 회사의 편에 서는 사람들과 회사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의 진영으로 나뉘는 건, 그거는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거의 정치적인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승차감에 묻어나시면 좋습니다. 그나마 운전석과 조수석은 좀 괜찮아요. 모델 S에 관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모델 X는 좀 다르고 제가 모델 X 뒷좌석에는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테슬라 모델 S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요. 승차감에 한해선. 그나마 운전석과 조수석은 좀 괜찮아요. 이마저도 1년여 정도가 지나면 엉덩이 부분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트에 엉덩이가 꺼지면서 허벅지와 엉덩이와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요.
뒷좌석은 애초에 불편하고요. 저는 다행히 그 통풍 시트를 해서 엉덩이 닿는 부분이 기존의 테슬라의 인조 가죽이 아닌 나파 가죽으로 재건했어요. 그래서 매우 탄탄한 승차감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저는 저 엉덩이가 꺼져서 괴로운 경험을 테슬라 로너카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로너카라는 거는 뭐냐면요, 제 차량을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사고 수리 같은 걸 맡겨서 똑같은 테슬라 차량을 빌려서 타는 차량을 말합니다. 얼마 전 제가 차량을 맡기고 로너카를 받아서 탔는데 와이프와 제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트의 엉덩이가 꺼져서 그 차를 타면 허벅지 쪽과 엉덩이 그리고 허리 부분이 다 한꺼번에 아픕니다.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면 참 좋을 텐데, 무던하면은 아프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가족만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가족은 사실 좀 이런 부분에 예민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통통 튀는 서스펜션은 확실히 상당히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무던하시다면 괜찮은데 좀 승차감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든지 머리가 이렇게 통통통통 튀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들어가지고 괴로우신 게 느껴지신다면 굉장히 이 차는 힘드실 거예요. 저희 가족들은 진짜 다행히 이런 서스펜션에 금방 적응하는 편이라서 괜찮은데, 친구네 가족은 진짜 절대 못하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하는 파가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S를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꼭 시승해보고 구입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메인터넌스 비용에 예민하신 분들이 타시면 이 차량 매우 좋습니다. 무료 슈퍼차저뿐만의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 메인터넌스 할 게 없어요. 정비라고 하죠. 사설 정비 업체든 뭐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각종 오일류가 들어갈 것도 없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차로 타려면 진짜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1년을 충전주행만 해도 전혀 상관없는 차입니다. 이런 면에선 정말 편하죠. 다섯 번째, 충전하실 때 소비하실 만한 컨텐츠를 갖고 계실 분들이면 되게 좋아요. 어쨌든 전기차는 물리적으로 충전을 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들거든요. 최소 20분에서 1시간까지도 걸리죠. 그때 아이패드라든지 폰이든지 아니면 공부하실 거라든지 독서라든지 혹은 뭐 운동을 하실 분이라든지 자신만의 시간을 오롯이 쓰실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데, 이게 그저 지루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걸 컨텐츠로서 승화하실 분들이 타신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데 시간이 드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거든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새로운 기능 학습과 새로운 업데이트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 타시면 좋습니다. 이건 약간 두 번째, 제가 아까 얼리 어댑터적인 내용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얼리 어댑터 분들이 겪어야 할 노고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번 여섯 번째에 대한 이유는 업데이트, 새로운 기능에 대한 공부, 또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금방 익숙해지시는 어떤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시면 이 차가 더더욱 좋습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V8 버전을 타다가요, V9에서 업데이트해서 UI와 UX적인 부분이 완전히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되게 힘듭니다, 이런 차들에 대해서. 그리고 테슬라 대시캠을 활용한 블랙박스 기능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고, 센츄리 모드라 그래가지고 감시 모드라는 게 생겼어요. 저는 지금 매우 잘 쓰고 있으나 IT 업계를 17년을 다닌 저마저도 꽤 헷갈리는 부분이었습니다. USB 하드 드라이브를 일단 NTFS 포맷을 해서 FAT32로 재포맷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FAT32는요 32기가가 넘으면 EXFAT로만 포맷이 가능하거든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FAT32로 포맷을 해야만 테슬라에서 그 USB 하드 드라이브를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포맷을 하고 난 다음에 루트 디렉토리에다가 테슬라 캠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이 되는 recent files와 saved files로 나뉘어서 디렉토리가 연계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걸 저희 아버지께 설명을 드리면 과연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차량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그게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능이 많아질수록 버그가 양산될 확률도 높다는 얘기고, 그 새로운 기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적응을 하실 수 있는 유저와 적응하실 수 없는 유저로 나뉘어요. 혹 어떤 테슬라 오너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제공해주는 기능 다 쓰래? 누가 다 업데이트 하래? 선별적으로 할 수 있게 해뒀잖아. 왜 다 해놓고 난리야?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더 이상의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기 논리에 빠져가고 진짜 자기 논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생각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새로운 업데이트가 줄기차게 되는 테슬라라는 차량이 힘든 차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누구나 새로운 기능을 다 환영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7번째 마지막인데요.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이 한국을 위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뭐 삼성 제품을 쓰건 애플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요. 뭐 대우 혹은 현대, 사람들이 소비자에 친화적이지 않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테슬라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차량 회사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은 그룹 같아요. 이게 BMW건 뭐든 간에 말이죠. 어쨌든 돈을 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차량 회사들에는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에서는요, 돈을 줘도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해결을 해주거나 친절하게 해준다고 할지언정 유저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날 정책이 바뀌는 곳이 테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유저들이 테슬라를 구입을 해야 조금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위에 7가지의 내용들을 기술을 했는데요. 다음 편에는요, 이런 분들은 테슬라를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분들은 테슬라를 사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부분과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